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극장의 크리스토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다혈질이다. 사실 과학적으로 혈액형과 성격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혈액형과 관련된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꽈떡. 오, 그 전에 먼저 만나보고 와야 할 것 같네요. 뭐를? 핫 이슈를요. 이번 주 핫 이슈.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선선해진 날씨에 보러 가면 딱 좋을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융합 콘텐츠 공연. 과학융합 콘텐츠는 실생활에서 과학을 문화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가공한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과학기술을 소재로 하는 전시, 공연, 웹툰, 영상 등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과학창의재단은 2018년부터 잠재력 있는 과학융합 콘텐츠들을 발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뮤지컬 디어 마이 라이카는 우주과학 소재의 뮤지컬입니다. 200년의 우주여행 끝에 기억을 잃은 우주비행사 라이카가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다수의 우주 전문학자들이 실제 고문으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는군요. 이야, 제법 기대가 되는데요. 이외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양한 작가와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오프라인 전시 공간에 원격으로 디스플레이하고 NFT로 판매하는 파사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11일부터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와 이를 연주하는 로봇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과학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과학문화 콘텐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해요. 오, 이런 소식들이 있었군요. 정말 놀라워요. 그럼 아까 혈액형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은 어떤 것일까요? B형? AB형? RH-형? 하하, 아닙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2018년 5월 호주 한 혈액센터에서 노인이 헌혈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헌혈이 거의 끝나가자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그를 찾아왔다. 제임스님, 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임스님이 없었다면 저희 셀리나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토레스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토레스 빨리 인사드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그래.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노인 제임스 해리슨. 그가 지금껏 살린 아이들은 무려 240만 명에 이른다는데 과연 그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1951년 호주의 한 병원. 응급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4세 소년이었던 제임스 해리슨은 당시 폐에 큰 부상을 입고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아이고, 정신이 좀 드세요. 네. 수술은 잘 된 건가요? 네. 힘든 수술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다행이다. 수혈을 13리터나 했네요. 수혈을 13리터씩이나요? 저는 RH- 혈액형이라 그 수혈을 그렇게 많이 못 받을 텐데. 20명이 넘는 분들이 제임스 군을 위해서 헌혈을 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래요.
저 결심했어요. 저도 다 나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꼭 헌혈할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예. 근데 헌혈은 18세 이후부터인 거 아시죠? 그리고 4년 후 18세가 된 제임스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혈을 하러 갔다. 그런데 피검사를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시죠? 제임스 씨, RH-A형 맞으시죠? 예. 아니,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니 14세 때 RH 플러스 혈액을 수혈받으신 걸로 돼 있어요. 사람의 혈액은 크게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로 구분되는데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의 차이는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D 항원이다. 적혈구에 D 항원이 있으면 RH 플러스, D 항원이 없으면 RH 마이너스로 구분한다. 만약 D 항원이 없는 RH 마이너스인 사람이 RH 플러스인 사람에게 수혈을 받게 되면 수혈받은 적혈구의 D 항원과 체내에 있는 D 항원에 대한 항체가 응집 반응을 일으켜 위험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때 RH 플러스 혈액을 수혈받았으면 생명이 위독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멀쩡해. 아니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걸... 당장 검사를 해봅시다. 담당인은 제임스의 혈액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며칠 뒤 선생님, 그럼 제 혈액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임스 씨의 혈액은 아주 특별합니다. D 항원에 대한 항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받아도 제임스 씨의 피를 이용하면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의사의 설명은 이러했다. 예를 들어 RH 마이너스 혈액형인 산모가 RH 플러스인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임산부의 혈액 속 D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넘어가 적혈구를 파괴하고 뇌 이상이나 유산을 초래하는 용혈성 질환이 나타나는데 제임스의 혈액 속 항체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제 피가 그런 아기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 피를 뽑아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헌혈을 시작한 제임스. 제약회사는 그의 혈액을 이용해 안티-RH-D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1960년대부터 수십 년간 해당 백신에는 그의 피가 들어있었다. 아이고, 헌혈하러 왔습니다. 우와, 또 오셨어요? 2주 전에도 오셨었잖아요. 아유, 제 피 하나가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다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와야죠. 그는 더 많은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2주에 한 번씩 혈액센터를 찾았는데 60년 동안 무려 1000번이 넘는 헌혈을 했다. 결국 2011년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혈을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저희 연구팀의 연구 결과 제임스 씨와 같은 항체를 가진 사람들은 한 번 헌혈로 17명분의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는 한 번 헌혈로 2,000명분의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슈퍼 항체인 것이죠. 그런 제임스의 헌신으로 무려 240만 명의 아기가 새 생명을 얻었고 사람들은 그의 피를 기적의 혈액, 그를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로 불렀다. 그리고 2018년
그의 마지막 헌혈이 이루어졌는데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81세 이상이 되면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슬프군요. 2주에 한 번씩 헌혈하려고 내 팔을 내밀었는데 제게는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는 50만 명이 쓸 수 있을 정도의 백신 비축분이 있었음에도 헌혈을 그만두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지막 헌혈 장소에는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12명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했다. 감사해요, 제임스 씨. 저도 감사드려요. 아이고 이뻐라. 수백만 명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173번의 헌혈을 한 남자. 하지만 아직도 그의 혈액이 어떻게 슈퍼 항체를 가지게 된 것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